자, 오장 디펜스입니다. 날씨는 계속 추워지고 있고 시장은 조금 더 뜨거워졌으면 좋겠는데 아직 반응이 없고 오늘은 뭐 다른 이슈 주목이 커서 그런지 바람대로는 잘 안 되네요. 그래도 오장에 또 뭐 디펜스 어떤 포인트를 짚어야 되는지 김유정 아나운서가 포인트 한 번 더 짚어주시겠습니다. 네, 오전장 마무리하고 오후장 준비해야 하는 오후장 디펜스 시간입니다. 과연 어떤 이슈 지금 저희가 체크해봐야 하는지 체크리스트 하나씩 열어보시죠. 첫 번째 내용입니다. 이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정말 이 바다, 조선과 해운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조선은 아직 바다는 넓다라고 시장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조선주의 강세 최근 굉장히 뚜렷합니다. 이 호재와 상승세 이어질 수 있을지 점검이 필요하겠고요. 해운주도 다시 한번 오늘 상승세 시연해주고 있는데요. 해운주에 대한 전망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미국 해군도 30년간 군함 확보에 1,600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라는 소식 들려왔고요. 조선에 대한 이 중국에 대한 압박에 이어서 미국 국방부도 정부도 중국의 국영 해운사들을 블랙리스트에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과연 이러한 이슈가 국내 해운주까지 수혜 연결될 수 있을지 오늘 조선주와 해운주에 대한 자세한 내용 그리고 비교 분석까지 함께 보면서 우리들의 종목 투자 전략까지 함께 연결지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체크리스트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승하고 있는 테마도 중요하지만 조정받고 있는 테마에 대한 우리들의 대응 전략도 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제약바이오주 상승할 것 같은 이슈가 있는데도 부각받지 않고 상승이 나와주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오르지 않는 건지 지금은 어떤 포지션이 필요한지 점검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어떠한 호재로 추가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일까요? 국채금리가 아무리 고공행진하고 있는 점은 부담이라지만 호재가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은데요. 이 간밤에는 일라이렐리, 노보노디스크, 바이킹 테라피틱스를 비롯해서 비만 치료제 종목도 모두 조정을 받았습니다. 일라이렐리의 4분기 가이던스가 하향되었기 때문인데요. 이 시간의 상한가를 갔던 HLB 역시 FDA 승인 마지막 관문을 넘었다라는 긍정적인 소식에도 주가가 오늘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내용들 오늘 철저하게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내용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전력 설비, 전선 관련 종목들의 상승세가 포착되고 있고요. 오늘도 10시를 넘어 다시 한번 상승불 켜주고 있는데요. 이 바이든 대통령이 퇴임 직전, 퇴임 5일 전 데이터 센터의 건립과 확보를 위해서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렇게 퇴임 5일을 앞두고서 미국 대통령이 굉장히 많은 성명과 정책을 이어나가는 게 굉장히 이례적인데요. 하지만 AP통신에 따르면요. 이 데이터 센터 관련해 행정명령이 풍력과 태양광 등 청정 에너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 이후 폐지가 다시 한번 될 수 있는 우려감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에 따른 데이터 관련된 전력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변동성도 함께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현재 LA 산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산불 경보도 2건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지금 대규모 정전 사태까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력 관련주에 대한 변동성 움직임까지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후장 어떤 대응 전략과 종목이 유효한지 지금 바로 함께 알아보러 떠나보시죠. 자,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와 오늘도 변함없이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또 시장이 이 엿가락처럼 늘어진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네. 답답해 죽겠네 아주. 2,500포인트에 뭐 꿀 발라놓은 것도 아니고 벗어나질 못해요. 네. 예전부터 뭐 박스피, 박스권 뭐 이 답보 상태는 계속 몇 년째 반복이긴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김종인 이사님? 맨날 우리 뭐 뉴욕 증시 어떻고, 뭐 미국의 금리 어떻고, 달러 가치 어떻고 이거나 바라보고 있어야 되고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 소식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꾸 질문을 해요. 근데 대통령 구속됐다며 그러면 뭐라고 대표해줘요? 응 이렇게 해줄 수밖에 없고 창피하기도 하고 시장이 그래서 그런지 참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그래도 뭐 전혀 뭐 위안이 되진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연초 대비해서 시장이 어느 정도 회복을 보이고 있고 올해 연초 대비해서 수익률을 보면 그래도 국내 증시가 비교적 강해지고 있다 정도는 그래도 좀 다행이 아닌가. 그다음에 외국인들의 아주 조그마한 비비론도이군요. 지난해 워낙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상대적 효과를 생각하면 올해가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지금 악재를 반영하면서 실적도 원래 전망치보다 다 떨어뜨리고 시장 전망도 다 떨어뜨려 놓은 상태 아닙니까? 올해 핵심은 뭡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전국의 불안정성이 더 이어지고 추가적인 악재가 나오면
뭐 정말 올해도 기대할 바가 없겠지만 네. 만약에 악재는 충분히 반영되어 있고 추가적인 악재가 없는 상황에서 생각보다 실적이 나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면 그래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조선주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강한 뭐 엔터도 마찬가지죠. 결국 올해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종목군들은 작년부터 나쁘지 않았고 연초부터도 불을 뿜고 있습니다. 네. 핵심은 바로 그거라는 거죠. 호재가 나올 때를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악재가 없다면 그때부터가 반등의 시작이라고 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 본다면 지금부터는 혹시라도 현금이 있으시면 좋은 종목군들을 모아갈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지수에 대한 조정 과정, 지수에 대한 전반적인 우상향으로 조정하는 그 과정은 아마도 제가 보기엔 상반기에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는 정부 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뭐 주식 증권 방송이 매일 사라고는 많이 하죠. 팔라고는 얘기 잘 안 하고 물론 뭐 매도 시점도 뭐 짚어주시는 분도 있지만 이제 진짜 사야 될 것인지 자신감을 가져야 될 것인지 이보다 더 나쁠 수는 없지 않을까라고 김종현 이사가 얘기하셨는데. 네. 현대 매니저도 저도 짧게만. 네, 그렇게 보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안 좋아지다 보니까는 더 안 좋아질까봐 겁나는 건데 객관적으로 이제 여러 변수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우리의 정치적인 리스크도 어쨌든 지금 하나씩 좀 해소가 되고 있는 거고 네. 환율 같은 경우도 지금 고점은 거의 다 왔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밤에 이제 뭐 CPI까지 잘 나와야겠지만은 이런 것들이 하나 둘씩 해결되고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게 또 다음 주에 트럼프 취임식까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국내와 국외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저는 저점이 나올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 정말 우리가 어떤 테마주 접근하지 마시고 네. 우량주만 몇 개만 정말 좀 큼지막하게 사놓으셔도 이게 우리 시장에 정상화됐을 때 올라가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우량주로 좀 접근하신다면은 제가 볼 때 뭐 상반기만 보더라도 상당히 좋은 수익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주변에 뭐 좋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죠. 휴먼 인디게이터라고도 하지만 경기 좋다, 뭐 주시장 좋다, 뭐가 좋다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럴 때가 오히려 역전의 역설적인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뭐 이것도 두 분이 한번 짚어주셨고. 자, 그럼 섹터를 가봐야 되는데 앞서 이제 포인트 중에 바다는 넓다.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바다는 넓죠. 지금 뭐 북극의 빙하가 녹고 있어서 수위원이 더 올라가니까 더 넓어질 수도 있는데 네. 조선 해운, 뭐 중공업 오늘은 해운 쪽이 조금 도드라지긴 하는데 어떻게 봅니까? 다 지금 정책 이슈 때문이죠. 결국은 트럼프 당선인 2기 출범과 맞물려서 취하는 정책이 지금 뭐 해운 쪽에서 중국 쪽이 엄청나게 크게 자리매김을 했죠. 그래서 상위 업체는 여전히 유럽 업체들이지만 저 6, 7위에 머물고 있던 중국의 해운사들이 하나로 합병하기 시작하면서 순위가 쑥쑥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국적 해운사가 HMM 하나 남아 있는데 이 순위는 점점 떨어진 반면 중국의 해운사가 치고 올라오면서 상하이 운임을 우리가 쳐다볼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정책적으로 이 부분에도 많은 좀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서 해운주를 좀 자극하는 그런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파나마 운하까지 또 건드리잖아요. 예, 그렇죠. 파나마 운하의 그 지배권도 가져오고 싶어 하고 있지만 물론 이 결론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지금 이 해운과 관련된 부분을 계속 건드리고 있는 것은 전 그린란드 문제도 연결되어 있다. 왜냐하면 말씀하셨다시피 네, 그렇죠. 그쪽에 이제 눈이 좀 높고 빙하가 사라지기 시작하면 북극 항로로 넘어오면 실제로 그 북유럽 쪽과 미국이 생각보다 굉장히 가까워지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실제로 그렇게 보면 아시아와도 굉장히 또 거리가 가까워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미로 넘어갈 때 넓은 태평양을 넘어가는 방법도 있겠지만 북극 항로를 이용해서 뭐 유럽이나 북쪽 북미 대륙으로 가는 그런 여러 가지 또 항로도 열릴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뭐 이런 측면에서는 뭐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건 맞죠. 다만 실제로 영향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규모의 기업이 국내에 존재하느냐 HMM 정도가 그나마 조금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나머지 업체들의 규모나 물동량 기준으로 봤을 때 중국 물량을 가져올 정도의 준비가 되어 있거나 선대가 있나?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좀 지켜볼 것은 과연 그 트럼프의 정책이 그대로 나온다면 실제로 긍정적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가장 앞서 있는 머스크를 포함한 앞단의 종목들, 그다음에 국내 시장에서는 굳이 따져본다면 HMM 정도의 국적사 정도가 아마 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HMM 정도 이렇게 보고 계시고
최대 매니저는 어떻게 조선해운 쪽을 보신다면은? 그러니까 조선 쪽을 좀 보면은 일단은 지금까지도 이제 사실 트럼프 이기 전부터도 지금 물량을 다 확보하면서 워낙에 좋았던 건데 네. 저는 트럼프 이기에 가장 수혜를 받은 섹터를 본다면 역시나 조선이 가장 세다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이제 당선자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지금 캐내지 못하고 있던 LNG를 캐내서 유럽에 팔아서 어떤 에너지 강국을 도약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지금 굉장히 세게 준비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 미국의 LNG를 다시 캐내기 시작한다고 하면은 이 경제 효과가 한 2천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미국 경기를 살리기 위한 것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어떤 트럼프 업적이라든가 이런 면에 있어서 지금 뭐 이제 취임하자마자 어떤 행정명령부터 뭐 100개 내리겠다. 뭐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대외 수입청 뭐 이런 걸 또 신설하고 네, 관세. 네. 그래서 뭐 상당히 세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되면 어쨌든 이 LNG 시황이 좋아질 뿐더러 여기다가 지금 이제 해군까지 증강을 시키겠다고 하는 건데 지금 이 해군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과 중국이 나란히 있지만은 지금 일부 분석에 의해서는 중국이 앞서 나가고 있다라고 하고 있으니까는 결국 해군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또 새로운 배를 건조를 해야 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조선이 상당히 쇠퇴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사실 이 어떤 혈맹 중에서도 한국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선 쪽에서는 지금 중국과 한국이 이제 어떤 수주를 거의 다 싹쓸이 해가고 있으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호재까지 있는데 여기다 중국을 또 견제한다? 그러면 사실 유럽도 지금 뭐 어떤 그 전기차 부분이나 테크 부분에 있어서 중국을 견제하지만은 미국이 견제하기 시작해서 또 중국을 그걸 같이 견제한 거거든요, 유럽이요. 그러면 결국 조선까지 본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과거에도 그 트럼프 1기 때 이 통신 장비 화웨이를 제재하면서 우리나라의 통신 장비 종목들이 막 5배까지 올랐었는데 그런 게 지금 조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전망을 본다면 트럼프 2기가 출범하면서 정말 좋은데 더 좋아지고 너무나 좋은데 다만 이제 우리가 좀 우려할 거는 주가는 많이 올라 있다는 거죠. 네. 전망을 본다 하더라도 이제 지금 그 미 해군이 30년간 군함을 364척 구매 계획이다라고 하고 여기에 뭐 잠수함이 몇십 대 뭐 등등 나오고 있는 건데 이걸 또 생각을 해보시면 30년 뒤면 저도 나이가 꽤 많이 이제 먹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30년 뒤에 계획이 뭐 이게 지켜질지 안 지켜질지 모르는 거고 어쨌든 지금 트럼프 이제 당선된 4년짜리니까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런 전망이 막 나와주면서 상당히 전망 좋습니다만 주가는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증시 속담에 이제 좀 뭐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그런 얘기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달리는 말에 올라타다가 다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는 너무 좋은데 지금 막 접근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좀 조정을 좀 기다리자. 분명히 이제 취임식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좀 변수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조정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정이 날 때 무서워하지 마시고 그때 우리가 좀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좀 조선주다. 이런 정도로 약간 좀 매수를 위해서는 좀 시간을 두고 접근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또 하나의 지금 포인트가 뭐냐면 그 미국 해군에 있어서 배를 만들 때 그럼 미 해군에 들어가는 그 여러 가지 기술들을 과연 한국 조선소에 제공할 것이냐도 그렇죠. 굉장히 민감한 무기 문제죠. 체계들이 있을 텐데. 그렇죠. 무기 체계뿐만 아니라 무기야 뭐 나중에 단다고 치더라도 그 배를 만드는 뭐 구조적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노출할 것이냐에 대해서 설계 기술에 네, 대해서.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의 뭐 배 만드는 기술이 떨어지고 뭐 조선소의 역할이 떨어졌다고 한들 그러면 우리나라에게 과연 모든 걸 넘길 거냐? 그건 뭐 쉽지 않은 문제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지금 더 단기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MRO인데 왜 MRO를 강조할 수밖에 없냐면 지금 미국의 해군 전력의 핵심은 뭡니까? 항모를 포함해서 우리나라 더불어서 유일하게 상륙군인 해병대가 존재하는 해군을 운영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 해병대 전력의 핵심은 결국 사람이 타는 그다음에 뭐 전차, 장갑차를 태우는 그런 선대라고 봐야 될 텐데 이 선대의 지금 60%가 놀고 있습니다. 왜? 수리가 안 돼서. 그래서 50% 이상은 항상 돌려야 되는데 지금 뭐 항모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일부 그 선대 쪽에서도 해병대 선대 쪽에서도 놀고 있는 선박이 생각보다 너무 많다는 거죠. 네. 원래 50% 이상 운영하고자 했는데 최근 자료를 보면 한 60% 이상이 운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MRO를 국내 회사들이 꽤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하나오션과 지금 H현대중공업이 올랐고 오늘 삼성중공업이 급등하고 있는 이유는 LNG 선단에 대한 증가 가능성을 보고 있는 건데 저는 이건 조금 너무 앞서가고 있지 않나. 왜냐하면 저는 러시아를 지금 이 배격하고 있는 이 현상이 정말로 계속될까?
러시아의 파이프라인으로 들어오는 천연가스가 제일 싼데 과연 유럽에서 좀 서서히 막 우경화되고 있는 그 유럽의 국가들이 과연 전쟁 국가고 전범 국가라고 해서 러시아 가스를 계속 거부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앞으로 좀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네. 근데 이게 해운선, 뭐 조선, 중공업 너무 뭉뚱그리는 게 크단 말이에요. 사실 MRO도 찾아보면 나오긴 합니다만 들으시는 시청자분들은 MRO가 뭐야? MRO가 뭐야? 그러니까 메인터넌스, 뭐 리페어, 오퍼레이션, 뭐 그러니까 유지, 운영, 보수, 선박을 그럼 유지, 운영, 보수할 때 뭘 할까? 대부분 우리 떠오르는 게 그 용접 막 이렇게 칙 하는 거.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그럼 구체화된 기업들이 좀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니까 하나우선이 그걸 이제 처음에 시작하고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그걸 점검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나오면은 그걸 고치는 것까지 이제 수주가 되는 거기 때문에 최근에도 그런 수주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미국 해군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 데서 못 고치는 그런 법이 있는 건데, 그렇죠, 존슨법.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또 미국 내 조선소를 또 인수했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또 이번에 이번에 우리가 MRO 사업을 따내면서 미국 내에서도 이제 어떤 예외 조항을 둬서 둘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뭐 네. 점검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걸 지금 하나오션이 지난 8월 달인가 한번 따고 나서 11월 달에 또 수주했고, 지금 여기 이제 현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제 좀 참여를 안 하고 있던 건데, 지금까지 어떤 수익성을 좀 검토했다고 합니다. 근데 검토하고 나서 지금부터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거라서, 사실 지금 이 MRO 사업이라든가 해군 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떤 도크가 많이 부족하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한다 하더라도 못하는 건데, 어쨌든 지금 이 트럼프 이게 굉장히 커진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제 어떤 뭐 증서를 통해서 하겠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하나오션은 약간은 좀 테마성을 급등하고 있는 거고, 네. 좀 현대 같은 경우는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LNG 시황이라든가 이 조선 수주에 따라서 수주를 이미 뭐 거의 10년치 따내놓은 거니까는 네. 그런 관점에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좋은데 네. 주가가 이제 뭐 하나오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미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좀 조정 기다렸다가 매수 관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MRO 좀 뭔가 생각을 많이 하게끔. 그러니까 이 MRO가 신규 선박 건조보다 뭔가가 좋은가? 뭐 캐시 플로우나 뭐 이 현금 박치기를 하나? 뭐 왜 신규 건조에서 하면 이 인도 시기에 따라서 그 결제가 또 다르잖아요. 그런 구조도 좀 궁금한데 잘 얘기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그 MRO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어쨌든 우리나라 선박 산업, 조선 산업이 추가적인 성장이 좀 닫혀 있다. 네. 왜냐하면 더 고부가가치라고 할 수 있는 소위 이제 정말로 대형 탱커? 탱커가 아니고 그 대형 선박들 LNG? 같은 경우, 아니 LNG 말고 그 사람들이 타는 네. 크루즈 같은 대형 선박들을 그렇죠. 아직 우리가 만들지 못하고 있어서 더 추가적인 부가가치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가 핵심 포인트였는데, 그래서 이 선가의 움직임, 그다음에 LNG선의 수주 여기에만 기댈 수밖에 없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뭐 이 1,000조 가까이 된다는 이 MRO 시장을 우리가 일부만 가져올 수 있어도 조선업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하나오션이 최근에 부각받고 있는 거 실제로 받은 수주도 있지만 미국의 조선소 하나를 사서 네. 그러면 일정 부분의 일감이 더 늘어나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감 자체가 결부되어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하나그룹의 또 강점이 나타나는 건 하나그룹이 원래 방산 쪽의 진심이니까 네. 그러면 잠수함이라든지 이런 추가 기술을 연결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하나그룹이 소위 육해공을 연결할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까지 겹쳐 있어서 저도 지금 이 가격에 신규 매수하시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올해 가장 강력 홀딩해야 되는, 좋은 가격에 사셨다면 네. 강력 홀딩해야 되는 대표적인 업종은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하.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디펜스 주제 제약바이오로 가봐야 되겠죠. 제약바이오는 어떻게 갈까요? 일단은 제약바이오가 이제 JP모건 헬스케어를 통해서 지금 많은 모멘텀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M&A 얘기도 많이 나와주고 있고, 또 지금 이 머크가 알테오젠 SC 기술을 또 이 어떤 계획을 내놓으면서 좀 약간 의심이 있었던 그런 모멘텀이 점점 더 확실해지고 있고, 뭐 다이치생큐 마찬가지고, 또 지금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도 지금 이 렉나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매출 전망 발표하면서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는 못 가고 있잖아요. 저는 그게 지금 환율과 금리 때문에 보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PPI가 그 어제 밤 우리 시간으로 어제 밤에 PPI가 네. 발표가 되면서 금리가 살짝 내려왔었지만은 결국 일시적인 어떤 물가 둔화 이런 우려감 때문에 다시 올랐고 결국 오늘 또 CPI를 보고 넘어가자는 그런 경계가 가장 심한 것 같은데 어쨌든 아직까지 금리는 좀 뭐 안 내려오고 있는 거고 달러 인덱스는 좀 내려와 있거든요. 다만 그런 부분이 오늘 CPI가 또 여전히 지금 전망했던 대로 낮게 나오면서 이 금리가 좀 내려온다면은 그때보다 본격적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아침에 코스닥에서 외국인 매도가 지금 거의 1,700억 넘게 나오고 있는 건데 순간적일 거예요. 사실 환율도 뭐 말씀하신 대로 금리도 마찬가지지만 네. 방향이 딱 정해지면 쏠림이 또 심해질 수 있는데 최근에는 상승의 쏠림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뭐 지금 조선중공업을 앞에 다뤘단 말이에요. 그럼 배를 MRO를 하건 아니면 신규 선박 건조를 하건 물론 당장 오늘이는 아니지만 돈 들어오잖아요, 달러. 네. 달러를 이제 팔고 선물한 매도를 하고 그게 이제 환율을 내려갈 수 있는 또 요인인데 지금은 쟁여둔 것 같아. 아,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네. 뭐 그들도 운용 전략을 해야 되니까. 네. 하여튼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밀리면은 확 밀릴 수도 있다, 환율이.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아직까지 외국인이 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어쨌든 외국인도 금리와 환율을 보고 움직일 걸 보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도 어쨌든 이 외국인 매도의 거의 절반이 제약 바이오라서 네. 그것 때문에 좀 우려를 하신 분들이 계신데 지금 JP모건 헬스케어 나온 내용, 그러니까 JP모건 헬스케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지금 이제 어떤 전망이라든가 이 데이터를 발표하는 기업들을 보면은 이 우려했던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 점점 더 강해지고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준비해야 되는 건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바이오가 금리에 가장 민감한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달 금리에 있어서 가장 민감하다 보니까는 이 높은 금리에서는 바이오가 움직이기 쉽지 않은 거고 이 금리가 좀 내려올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이 나오기 시작한다면은 바이오 쪽으로 쏠릴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기까지는 약간의 좀 시간이 필요할 수가 있어서 제가 볼 때는 뭐 당장 올라갈 건 아닙니다만은 한 2, 3개월 정도 봤을 때 결국에는 지금의 어떤 금리와 그 환율은 고점이다라는 인식이 강해진다고 한다면은 그 수급은 그 이제 바이오 쪽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지금 바이오들은 역시 바이오도 이제 좀 조그만 종목들 말고요. 네. 또 임상 데이터 하나 가지고 뭐 대박이 날 수 있다 그런 종목들 말고 이미 어느 정도 수익이 확보된 또는 거의 데이터가 확실하게 나와 있는 그런 우량주로 접근하신다고 한다면은 기회가 참 좋은 기회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선택이 있겠죠, 당연히. 네. 그러면 또 자리 옮겨서 선택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고. 최현덕 매니저였고요. 네. 김종희 선생님. 네. 제약 바이오. 이게 유사성 때문에 항상 연음을 시켜서 얘기를 하지만 금리를 놓고 보면 제약과 바이오는 성향이 다르잖아요. 완전히 다르죠. 제약은 뭐 굳이 돈을 끌어올 리 없이 그냥 따박따박 뭐 이게 하는 거고 바이오는 다만 이제 뭔가 히트가 하나 딱 터져야 되기 때문에 돈을 차입을 계속 하기 때문에 금리에 민감한 거고. 근데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성장형이냐? 제약은 또 성장은 또 아니고 예전의 전통적인 개념이라면 우리가 갑자기 뭐 약 사 먹던 거 안 먹진 않잖아요. 요즘은 약을 달고 살아서 저도. 자, 어떨까요? 제약바이오. 뭐 물론 개별 기업들 어제 뭐 하나 또 나온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풀어주시면. 근데 일단 그 제약바에 있어서 제가 바라보는 가장 큰 핵심은 작년부터 나타났던 것이지만 빅파마와 함께 가고 네. 그다음에 의미 있는 성과, 그러니까 소위 이제 현금 자체 유입이 존재하는 그런 기업들이 결국은 뭐 시장 대비 높은 성과를 보였고 올해도 비슷한 양상이 예상된다라고 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CDMO는 계속 잘 될 거다라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이렇게 빅파마 붙어갈 수 있는 새로운 종목군들이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기존 제약주 중에서도 유한양행이 오스코텍을 통해서 개발했던 약 자체가 결국은 글로벌 빅파마와 효과를 내다 보니까 지금 이 정도로 온 거잖아요. 네. 그러면 대형 제약사는 말씀해 주셨다시피 돈이 있다 보니까 그런 중소제약사에 투자도 가능하고 지분 투자를 통해서든 아니면 뭐 직접 투자를 통해서든 새로운 약의 개발이라든지 글로벌 빅파마 연결도 비교적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나타났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JP 그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는 가장 빅 이벤트가 있지만 한 3년 전부터는 이 이벤트와 더불어서 주가가 올라간 적이 별로 없어요. 네. 그 이전에 잠깐 움직였다가 실질 성과를 보고 대부분 움직였단 말이죠.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
끝날 때까지 의미 있는 뭐 계약수를 거두는 기업 말고는 제가 보기에 별로 바라볼 필요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주목해볼 포인트는 그러면 이제 셀트리온 정도의 기업이 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가 뭔가 성과를 낼 거냐가 좀 주목해볼 포인트인데 오늘 뭐 여러 가지 뉴스들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지금 뭐 CDMO 관련돼서도 그렇고 뭐 네. 바이오시밀러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나오고 있는데 주가에 아직 반응은 없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어떤 그런 시그널들이 나온다면 저는 뭐 셀트리온 같은 기업이라든지 뭐 녹십자 같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슈와 또 선택, 기업까지 들어봤고요. 좀 더 구체적인 선택은 추후 뒤 코너에 있으니까 오장 디펜스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